안녕하세요, 수학독학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리수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중2 때까지는 유리수 범위 안에서 모든 계산들을 했었죠, 그죠? 그런데 중3부터는 무리수라는 것이 더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무리수가 무엇이냐면은 유리수가 아닌 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그것을 무리수라고 한다 이런 건데요. 자, 그래서 무리수를 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소수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소수를 분류해보자 라고 하면 소수는 유한소수가 있고요, 무한소수가 있죠, 그죠? 무한소수. 유한소수는 뭐 0.2, 0.013 이런 식으로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유한개인, 그러니까 셀 수 있는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소수들은 전부 다 분수로 바꿀 수 있죠, 그죠? 분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유한소수는 유리수가 됩니다, 그죠? 유리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한소수를 볼 건데 무한소수는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그죠? 순환하는 무한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2 때 순환하는 무한소수, 예를 들어서 뭐 0.3에 이렇게 순환점이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분수로 바꿀 수 있었죠, 그죠? 따라서 순환하는 무한소수 역시 유리수가 되겠고요. 우리가 중2 때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배웁니다. 따라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중3부터는 무리수다 이렇게 정의하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소수 안에서 유한소수와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전부 유리수가 되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것만 무리수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파이 같은 거 있죠, 파이 같은 거 3.14에 592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무한히 뻗어나가는 이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숫자가 없이 이렇게 무한히 뻗어나가는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무리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참고할 것,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이다, 유리수면서 동시에 무리수인 그런 숫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를 앞에서 유리수가 아닌 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다음은 실수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실수. 우리가 이제 중3 때부터는 가장 큰 체계가 실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실수라는 것은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한다. 즉, 실수에는 일단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실수에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방금 배웠다시피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만 무리수가 되고요. 유리수는 분수꼴로 쓸 수 있으면 전부 유리수가 되는데요. 특별히 분류할 때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 이렇게 분류하죠, 그죠? 정수 아닌 유리수. 그래서 정수에는 양의 정수와, 즉 자연수죠, 그죠? 양의 정수는 자연수 1, 2, 3, 4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0, 음의 정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정수 아닌 유리수에는 일반적으로 분수들 그리고 소수들 중에서도 유한소수 그리고 순환하는 무한소수 이런 식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중3 범위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모두 다 실수 범위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수가 무엇인지 배워왔는데요. 자, 이 실수들은 모두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대략적인 위치를 찾아서 나타내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직선에서 대략적인 위치를 찾아서 나타내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것은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를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즉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거겠죠,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 자,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위해서, 자, 직각이 이렇게 있을 때 각 변의 길이를 ABC라고 하면 가장 긴 변 길이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같죠, 그죠? 자, 요것을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한다. 요런 것 중2 때 배웠습니다, 그죠? 자, 이것을 가지고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자, 루트 2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찾아보자 이런 겁니다. 자, 루트 2를 찾기 위해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부터 출발해서 1까지 하면은 한 변 길이가 1이겠죠, 그죠? 한 변 길이 1.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것과 길이가 똑같이 같다고 생각하시고 이 길이가 1이라고 해볼게요.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봤고요. 자, 그래서 이 빗변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보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한 것이 바로 저 빗변 길이의 제곱이 된다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1하면 값이 2가 되고,
그것이 빗변 길이의 제곱이다. 따라서 빗변 길이는 루트 2를 제곱해야 2가 되잖아요. 그죠? 이 빗변 길이가 바로 루트 2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은 이 빗변 길이를 그대로 이 원점을 고정한 다음에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내려줬다 해서 대략적인 이 부분의 위치가 바로 루트 2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2까지 길이가 바로 루트 2겠죠. 그죠? 그래서 루트 2는 바로 자연수 1과 2 사이에 있는 그런 숫자구나. 즉 1보다 크고 2보다는 작은 그런 곳에 루트 2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루트 5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것은 길이는 루트 5고 0보다 작은 음수니까요. 왼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루트 5만큼 가면 된다. 이런 거고요. 자, 루트 5를 찾기 위해서는 한 변의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2겠죠. 그죠? 이 길이가 2고 높이는 1인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빗변 길이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해서 그게 바로 빗변 길이 제곱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니까 더하면 5겠죠. 그죠? 5는 빗변 길이의 제곱이니까 즉 여기에 루트 5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빗변 길이는 이게 바로 루트 5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원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 빗변 길이를 그대로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원을 그리면서 내려주면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5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네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곳에 마이너스 루트 5가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좌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밑변 길이가 1, 높이가 1인 이런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 이만큼을 루트 2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를 고정하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내리면 이 부분 좌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거든요. 이 부분 좌표는 어떻게 될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빗변 길이랑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내렸으니까 이 길이랑 같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길이가 지금 현재 루트 2인 겁니다. 루트 2. 자, 그러면 좌표를 읽을 때는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길이를 읽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점에서 저만큼 길이를 읽으시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원점에서 1만큼 간 다음에 루트 2만큼 더 갔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는 바로 1에서 루트 2만큼 더 갔다라고 해서 1 더하기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3까지 길이가 밑변 길이가 2인 그리고 높이가 1인 이런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를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루트 5가 되거든요. 빗변 길이가. 그래서 이 빗변 길이를 그대로 원을 그리면서 내리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빗변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거겠죠. 따라서 이 점에 좌표를 읽어봐라 라고 하면 원점에서부터 이만큼 길이를 보셔야 되겠죠. 원점에서부터 이만큼 길이. 그것은 원점에서 왼쪽으로 한 칸 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큼 가고 그리고 이만큼 루트 5만큼 더 가야 되죠. 그죠? 즉 이 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1만큼 가고 마이너스 루트 5만큼 더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좌표를 읽는 방법까지 한번 연습해 봤고요. 자, 그래서 실수와 수직선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수직선은 방금 전에 봤다시피 유리수와 무리수로 모두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유리수만 수직선에 다 찍으면 그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또 반대로 무리수만 찍으면 유리수의 위치가 다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수를 모두 다 이렇게 점을 다 찍어보고 그 다음에 무리수를 다 찍어보면 그것은 바로 실제 수직선이 된다 이런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의 점에 하나씩 대응하고 그러니까 1이면은 숫자 1이면은 1이라는 점에 딱 대응하고 루트 2면 루트 2라는 점에 딱 대응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수직선 위의 모든 점에는 실수가 하나씩 대응된다. 수직선 위에 작게 점을 다다닥 찍으면은 그것은 모두 다른 값을 가지는 실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1과 2라는 이 실수 사이에는 1.1도 있고 1.1
2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겠죠, 이 사이에. 그죠? 그러니까 이 위치를 아무리 작게 잡더라도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실제로는 존재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예를 들어 0.1과 0.2 사이에는 뭐 0.11도 있을 거고 0.11111도 있을 거고, 그죠? 이런 숫자가 막 무수히 많겠죠, 이 사이에. 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실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양의 실수는 원점의 오른쪽에 있고 음의 실수는 왼쪽에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원점을 기준으로, 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양의 실수, 왼쪽에는 음의 실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자, 그리고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방향으로 갈수록 커진다, 이거죠. 그죠? 1보다는 2가 크죠.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는 마이너스 1이 크고, 이렇듯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일수록 무조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2와 루트 5를 비교하면 루트 5가 더 큰 겁니다. 그죠? 루트 2는 아까 전에 1과 2 사이에 있었고 루트 5는 2와 3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실 때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클수록 더 크다, 루트 2와 루트 3과 루트 5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반대로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비교하면 마이너스 1이 더 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5를 비교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에 봤을 때 두 수의 대소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빼면 되거든요. 두 숫자 A, B를 뺀 다음에 뺐을 때의 부호로서 0보다 큰지 작은지 그것으로서 A, B의 대소관계를 판단하게 된다, 이런 건데요. 자, 두 숫자를 빼봤더니 0보다 컸어요. 그죠? 이만큼이 0보다 크더라.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A가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둘이 뺐더니 0이 되었다. 그것은 둘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 뺐더니 0보다 작았다. 그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B가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트 5 더하기 1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루트 3 더하기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누가 더 크냐라는 거죠. 그죠? 누가 더 크냐라고 하면 둘을 빼보면 된다라는 거고요. 둘을 빼보면 루트 5 더하기 1과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1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루트 5 빼기 루트 3이 되는데, 자, 이 숫자는 루트 5가 루트 3보다 더 큰 숫자니까 0보다 큰 숫자가 되거든요. 따라서 둘을 뺐더니 0보다 크다,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죠? 자, 따라서 이것의 결론은 루트 5 더하기 1과 루트 3 더하기 1을 비교하면 이쪽에 있는 루트 5 더하기 1이 더 크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